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문희정의 핫 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EU가 가입도 탈퇴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럽의회가 터키의 EU 가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여러 번 터키의 EU 가입에 제동을 걸었던 유럽의회가 또다시 지난 13일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370명이 찬성한 이번 결의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EU 회원국의 결정에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이 유럽의회 결정에 대해서 터키 정부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이 유럽의회 표결 결과가 무의미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터키는 5월 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새 유럽의회가 터키와 EU 관계에 대해 건설적으로 접근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고 가입 절차를 촉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터키 여당인 정의개발당은 터키를 무시한 이번 결의로 유럽의회가 극우 이데올로기 성향을 드러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의회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는 터키 정부의 인권 탄압과 법치 훼손 등의 문제입니다. 네. 이 결의안을 발의한 네덜란드 대표 카티피리 의원은 무슨 혐의로 갔는지도 모른 채 17개월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터키의 현실이라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비판자를 상대로 마녀 사냥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서 EU 회원국 중에서 극우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을 중심으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가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도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유럽이 계속해서 이 터키의 민주주의 훼손을 지적을 해왔었죠. 그렇습니다. 2016년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군부 쿠데타가 시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걸 진압하면서 정권 강화를 하게 됩니다. 철권 독재 정치를 펼치면서 지금까지 공무원과 법관, 경찰, 교수,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을 해고하고 또 적법한 절차 없이 구속시키는 등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2017년 4월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면서 본인 스스로 최고의 통치자, 21세기 술탄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터키는 국교가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들이긴 하지만 국교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특히나 종교적 색채를 공식적으로 강화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속 국가거든요. 네. 근데 에르도안이 본인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치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로 변모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EU 가입 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터키에게 EU는 강한 터키를 바란다. 더 강한 터키는 법치 그리고 독립적이고 유능한 사법제도, 기본권으로서 자유 존중의 바탕을 둔 민주적인 터키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구금된 시민사회 활동가와 야권 지도자를 석방하고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EU 가입이 안 되는 이유는 터키 너네 자신한테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터키가 또 꽤 오랜 시간 동안 EU 가입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터키는요, 1959년 EU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기를 원했거든요. 네. 근데 가입이 계속 안 되다가 1963년에 앙카라 협정을 통해서 유럽 공동체의 협력국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6년 EU는 터키와 관세 동맹을 맺고요. 본격적으로 터키를 회원 후보국으로 인식하면서 이 터키도 EU 가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 터키가 얼마나 EU 가입을 원했냐면요. 네. 2002년 의회에서 사형제 폐지 그리고 쿠르드어 방송 허용 등 유럽연합이 제시한 가입 협상 개시 조건을 충족하고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2004년 12월 정회원 후보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비로소 가입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이 반대 이유는 그렇습니다. 네. 이 터키가 EU 회원국들과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차이가 심한 데다가 터키 인구 규모가 8천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너무 커서 EU와의 일체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유럽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보자면 유럽 의회 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기 때문에 터키가 가입하게 되면 유럽 의회에 터키 의원들이 대거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 의회 의원 수를 보면은 독일이 가장 많은 인구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이 프랑스, 영국 순인데 터키가 가입을 하게 되면 터키가 1순위로 올라가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유럽의 정치인들은 걱정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EU 영내로 사실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회원국들 간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터키의 젊은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게 되면은 일자리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겁니다. 네. 또 35개 분야에 있어서 각각 이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협상 분야마다 터키가 자국의 법률을 EU의 기준에 맞춰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원활하게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까지 터키가 유럽 공동체에 왜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전진영 아나운서는 터키가 네. 아시아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유럽인 것 같으세요? 저도 그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왜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터키에게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과연 터키 스스로는 본인들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할까? 네. 네, 지리적으로 보면요. 유럽에 속하는 부분은 한 3%? 그리고 나머지 97% 이상이 아시아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터키인들은 스스로를 유럽에 속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터키의 EU 가입은 말 그대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1923년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탈바꿈한 이후 바로 유럽권에 속한 국가라는 인식 아래에 6.25 전쟁 참여를 계기로 1952년 미국과 유럽이 함께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토라고 하는데 이 나토에서 터키의 군사력은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안보에 터키가 기여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동에서 좀 벗어나서 유럽 공동체에 본인들이 가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온 겁니다. 이 1995년부터 유럽 관세 혜택 받으면서 터키 경제의 무게중심 역시 이미 유럽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네. 유럽은행과의 어떤 결부라든지 의존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에도 유럽팀으로 출전을 하고요. 월드컵 예선에서도 유럽팀들과 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단순히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이유도 있는데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EU 회원국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목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터키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터키에 많이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억들 하시겠지만 터키 리라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네.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인플레이션, 통화 불안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유로존에 가입해서 유로화로 탈바꿈하는 데서 해결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네. 총리이던 시절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해서 경제를 성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는 것과 그리고 유로존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은 터키 경제가 훨씬 더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점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터키와 EU 가입 이 협상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2005년에 처음 협상을 시작할 당시에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거다라고 예상은 됐었는데요. 네네. 15년째인 지금까지도 양측은 끊임없이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협상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의 입장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데다가 근데 또 현실적으로 터키가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밀착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 측에서는 터키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터키 역시도 에르도안 대통령부터 뭐 가입을 포기하겠다라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요. 터키 국민들의 여론도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협상 타결은 당분간은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